근육신경 이식 실험. 이 실험은 여성 강제수용소인 라벤스부르크 강제수용소에서 행해졌으며 이 실험의 목적은 뼈 근육신경의 일부를 적출하면 다시 재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마취 없이 이루어졌으며 실험에 동원된 피험자들의 뼈 근육신경을 부분적으로 적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격심한 통증과 함께 평생 불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체온증 실험. 나치의 최초 강제수용소인 다하우 강제수용소에서 행해진 이 실험은 저체온증 예방과 치료 수단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피험자는 얼음물이 들어간 물탱크 안에서 3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견딜 것을 강요받거나 영하 6도에 오게 해서 맨몸으로 몇 시간이나 방치당했으며 그로 인해 약 90명에서 100명의 피험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말라리아 실험. 똑같은 다하우 강제수용소에서 행해진 이 실험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직접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거나 혹은 암컷 모기의 점액선에서부터 추출한 점액을 피해자에게 주사해 인위적으로 말라리아에 감염시켰다고 합니다. 말라리아 감염 후 피험자에게는 약품의 상대적인 효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다양한 약물이 투여되었다고 합니다. 1000명 이상이 이 실험에 동원되어 그중 반 이상이 말라리아 약의 부작용,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머스타드 가스 실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머스타드와 가스가 아닌 위험한 유황과 에탄으로 만든 머스타드 가스는 심한 화학 화상을 일으키는 물질로 머스타드 가스에 의한 화상에 대해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머스타드 가스를 피험자들에게 노출시켰다고 합니다. 이 실험으로 인해 피험자들은 결국 전신에 화상을 입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머스타드 가스 실험은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와 나츠바일러 강제수용소에서 몇 번이고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바닷물 실험. 다하우 강제수용소에서 행해진 이 실험은 비상시 바닷물을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한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4그룹으로 나뉘어 난파를 당했을 때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최소한의 식량을 각 그룹에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1그룹은 어떠한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2그룹은 바닷물만이 제공되었습니다. 3그룹은 짠맛만 어센 바닷물을 제공했습니다. 4그룹은 염분을 어센 바닷물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피험자들에게는 극심한 탈수 증상이 일어났고 물을 얻기 위해 대걸레로 청소를 마친 후에 수용소 바닥을 핥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도 합니다. 때는 제2차 세계대전. 나치 친위대 장교이자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내과 의사였던 요제프 맹겔레는 일반 사람들이라면 생각지도 못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험들을 수없이 많이 시행했습니다. 생존자 증언에 의하면 실험을 행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클래식 음악의 지휘자 같았다 라고 합니다. 그런 그의 악독한 모습에 수용자들 사이에선 죽음의 천사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행했던 수없이 많은 생체 실험들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기로 유명한 인공 샴쌍둥이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맹겔레는 수용소에 있던 쌍둥이들을 모아 인공적으로 샴쌍둥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인공 샴쌍둥이의 목적은 2개의 같은 장기가 한 몸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쌍둥이를 하나로 이어붙여 인공적으로 샴쌍둥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샴쌍둥이들은 금방 악성 감염증에 걸리게 되었고 감염증에 걸린 사실을 안 맹겔레는 샴쌍둥이들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는 끔찍한 모습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참을 수 없어 스스로 자신의 아이를 질식사시켰다고 합니다. 이 인공 샴쌍둥이 실험은 1500명의 쌍둥이가 동원되어 그중 100명만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고안 이식 실험. 샌코인틴 형무소의 사장인 네오 스탠리 박사는
죄수들을 상대로 고안이식이라는 생체 실험을 행했습니다. 이 실험은 죽은 죄수에게서부터 고안을 꺼내어 살아있는 죄수에게 고안을 이식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 간의 이식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양, 염소와 같은 동물의 고안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만 실험은 당연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가 이 실험을 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고안을 제거하면 범죄 억제와 사회에 부적합한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실험은 그가 근무하던 1913년부터 1951년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말라리아 유사 감염 실험. 1940년대 이 형무소에서는 신약을 테스트하기 위해 말라리아 유사 감염 실험을 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으로 말라리아 감염으로 고통받는 병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400명 이상의 죄수들이 이 실험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후에 재판에서는 이 실험의 참가자들은 자원봉사자라고 주장합니다만 자원봉사자가 400명 이상이나 모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험은 29년이나 지속되었으며 큰 결과는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피부 강화제 효능 실험. 피부학자인 엘버트 클리그만은 미군의 협력하에 1960년대 죄수의 피부를 딱딱하게 만드는 실험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행한 이유는 이론상 피부는 딱딱해지면 딱딱해질수록 위험한 화학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클리그만은 죄수들이 매일 사용하는 크림에 화학약품을 섞어 실험을 행했습니다만 결국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채 크림을 사용한 죄수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치유할 수 없는 고통만을 남겼다고 합니다.